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20년 동안 플라스틱 업종에서 근무를 했고요. 퇴직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가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가 퇴직한 김종섭이라고 합니다. 몇 년생이세요? 저는 64년생입니다. 총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한 30년 넘게 했죠. 그 중에서 20년이 되는 거는 한 직장만 얘기를 한 거고, 중간중간에 몇 직장을 이직을 했었죠. 한국에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또 플라스틱 생산 제조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판매 이런 영업 총괄을 했었습니다. 직급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였었습니다. 한국에서 퇴직 사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퇴직은 기러기 생활을 제가 8년을 했죠. 가족들이 있는 데 가서 같이 살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직장 그만두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고민은 없으셨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터울이 있어요. 그 작은 애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유학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손이 필요할 때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한 7년 되더니 편지가 왔어요. 저녁에 우리 가족이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인생 뭐 있냐?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뭐 기러기 생활의 희생이 아니라 그쪽 새로운 곳에 가서 희생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민을 전적으로 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왜 기러기 아빠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학원을 너무 많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중학교 때도 물론 학원을 다녔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애들한테 자유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공부에만 혹사를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러기 아빠를 제가 택하게 된 거죠. 가족 일원 중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은 나 하나의 희생은 가장으로서 감수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었죠. 연고가 있으셨어요? 연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혹시 그러면 부자신가요? 부자면은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취업 활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부자는 아니고요. 그냥 남한테 줄 돈 없고요. 밥 한 끼 살 정도는 되는 거.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평범한 가정, 집 한 채 있고 몸만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기러기 아빠의 삶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은 뭐 기러기 아빠가 어떻다 이렇게 단적으로 결론들을 내리잖아요. 저는 기러기 아빠 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이제 아빠가 노는 날이나 이런 때도 케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빠의 시간이 별로 없죠. 자유로운 시간이. 낚시도 가야 되고, 등산도 가야 되고, 뭐 캠핑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또 한참 일할 나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죠. 그게 젊은 날에만 해당될 수 있는 기러기 아빠의 생활일 수도 있죠. 외롭진 않으셨어요? 외로움은 사실 없었습니다. 직장 가면 직장 동료 있죠. 제가 또 영업 총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대리 전순회를 가끔 하거든요. 그쪽에 가서 점주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휴일이면은 제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그냥 계획 없이 떠나고 발 닿는 대로 의외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는 저는 없었어요. 기러기 아빠도 체질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부엌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즐기거든요. 좀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 기러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 챙겨주는 거가 없다 보니까 아내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 해요.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나 보내셨어요? 한 달에 생활비는 한 450 정도 보냈었어요. 그럼 남는 게 있으세요? 그거는 그 당시 그래도 고액 연봉자라서 조금 여유는 갖고 살았죠. 그때 당시에는 차량 지원서부터 통신비 지원서부터 품위 유지비부터 뭐 사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회사에서 비용이 처리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기러기 아빠 다른 분들한테 음.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기러기 생활 8년, 이민 생활 10년, 18년이죠.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연령층에 따라 또 틀리겠죠. 애들이 어린 젊은 친구들이 기러기 생활을 선호할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굳이 저는 기러기 아빠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좀 더 심중히 생각해 봐라 라는 조언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캐나다 얘기를 여쭤볼 예. 텐데요. 한국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한국은 특별하게 정리할 거가 없었어요. 이미 이제 가족이 유학이긴 하지만 8년 전에 가서 정착이 돼 있었고, 주택도 거기서 구매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남은 아파트가 있어요. 남은 아파트만 하나 처분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변 관계인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 관계를 잠시가 아니라 이민을 갈 때는 영원히 관계를 끊는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들이 조금은 힘들었죠. 친한 친구도 있고, 또 우리 형제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이웃 나라가 아니잖아요. 태평양을 질러서 가서 10시간을 가야 된 머나먼 나라거든요. 캐나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가시고 나서의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관광 모드였죠. 놀러 가는 기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잖아요. 막상 가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인지가 있었어요. 신문 같은 거. 그런 거를 통해서 구직 활동을 많이 했었죠. 당시만 해도.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취업을 많이들 하긴 하는데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취업 활동 때문에 별로 생각이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럼 한국 떠나실 때도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떠나신 아유, 거였어요? 물론이죠. 근데 단지 집사람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서 부딪혀라. 열려 있다.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부딪히면 된다. 그래. 근데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거든요. 계획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서 맹목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도 무대뽀적인 사람들도 또 간혹 있어요. 저처럼. 영어 잘 하세요? 영어 못합니다.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게 제일 아쉬움이죠. 처음 가셔서는 초반엔 좀 좋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불투명성, 언어에 대한 장벽, 문화에 대한 장벽, 모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죠. 막상 가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처음에 어떤 걸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한인 신문을 보고 가드닝, 잔디 깎고, 보통 잔디죠. 우리나라에서는 정원도 꾸미고 돌 갖다 꾸미고 나무도 식수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가정들마다 뜰이 넓으니까 그런데 잔디를 깎는 일들을 많이들 한인 사회에서 해요. 좀 힘든 일들이죠. 그걸 먼저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이민을 가면은 한 1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정을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는 그래도 이사님이셨는데 하시기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죠. 이민을 가면은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옛날엔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민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민사회를 가서 보면은 정말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상상 이외로 고위층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청소도 하고, 가드닝도 하고, 그릇도 닦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페이는 어느 정도 됐어요? 캐나다 지금 페이는 한 17불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시간당 한 1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드닝은 한 12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힘든 일이라 2불을 더 지급을 해줬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셨어요? 하루에 이게 시간이 없어요. 어떤 거는 2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2시간 하면은 2시간 끝나는 거로 그날은 끝. 그래서 평상시에 일을 많이 주는 거는 행복하게 생각을 하죠. 왜?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드닝 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뭐 그냥 맛배기만 본 거죠.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어떤 분들을 만나 뵙셨나요? 금연권에 있는 지점장님도 있었고, 군에서 연관급으로 예편하신 분도 있었고, 교수하신 분들도 있었고, 전문성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